충격적인 사건의 미스터리. 재능 있는 젊은이가 조종당의 아내와 그녀의 애인에게 모든 돈을 건넸다. 결혼 2년 만에 재능 있는 한 젊은 한국 남성은 갑자기 재정 파탄에 빠져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아내에게 한 푼이라도 구걸해야 했다. 아내와 친구들과 외출한 날, 그는 수영을 할 줄 모르면서도 절벽에서 뛰어내려 다이빙을 시도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아내는 그의 거액의 보험금에 주목했다. 그녀는 심지어 보험사로부터 그 돈을 되찾기 위해 TV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수상한 정황을 감지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아름다운 아내에 관한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연인과 공모하여 남편을 3차례나 해치려 했으며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 두 사람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탕진했다. 이 교활하고 잔혹한 방법들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들은 이러한 끔찍한 행위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받았을까?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밝혀보자. 먼저 가장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을 계속 확인하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오늘 사건의 비극적인 피해자는 아름다운 아내 이은혜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된 재능 있는 남성 윤상엽 씨입니다. 6월 30일 윤상엽은 반바지와 반팔 셔츠를 입고 가방을 든 채 아내 이은혜를 기다리며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날은 윤과 이가 서울에서 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경기도 가평군의 용남 계곡을 함께 소풍 가기로 계획한 날이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그날 저녁 8시경 윤상엽은 높은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다 익사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여겨 몇 달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상엽은 8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다이빙 사고는 보험 만료를 4시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이은혜는 보험사에 청구를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사기를 의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좌절한 이은혜는 보험사를 비난하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 탐사 TV 프로그램에 연락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청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며 보험사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최근에 사망한 남편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 씨는 자신과 윤 씨가 8년간의 연애 끝에 주말 부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말 부부는 전통적인 부부와 다르게 떨어져 살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만나는 부부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약 5%의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 방식을 선택한다. 이들은 주로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이내 같은 도시 또는 다른 도시에 따로 살곤 한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더 많은 사적인 공간을 가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말 부부를 선택하며 이를 부부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점을 확인한 후 방송국은 보험 청구를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심을 품고 조사 초점을 보험사에서 이은혜의 개인 배경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법집행기관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윤상엽의 죽음과 이은혜의 역할을 조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윤상엽의 가족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왜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했던 윤상엽이 다이빙에 동의했는가? 왜 윤상엽과 이은혜는 밤의 나들이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왜 위험 경고가 표시된 장소에서 다이빙을 했는가?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상엽의 친구들은 이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보험사가 법집행기관에 이를 의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고 2월에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윤상엽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아내와 그녀의 연인이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그 연인은 다름 아닌 익사 사건 당일 윤상엽과 이은혜와 동행했던 친구 조연수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은혜의 어두운 과거와 그녀의 탐욕스럽고 무모한 본성을 폭로하는 일련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은혜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생존을 위해 국가 보조금에 의존해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중학교 시절 원조 교제를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 적발된 끝에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녀는 심지어 가출의 성매매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이후 석방되었다. 이 씨는 남성을 표적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는 자주 그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사이에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다. 그녀가 훔친 총액은 약 4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했다. 그녀는 19살이 될 때까지 임신 중이었음에도 나이트클럽에 다녔으며 그곳에서 손님들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총 9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후 이은혜는 원조교제 자리에서 조연수를 만났습니다. 이 뜻밖의 만남으로 그녀는 회사 관리자이자 교묘한 포주였던 조와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조연수는 이은혜에게 많은 다른 고객들을 소개했으며 그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의 관계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윤상엽을 살해하려는 공모였습니다. 20살 때 이은혜는 새 남자친구와 사귀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이은혜와 함께 차에 있었으나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같은 해에 이은혜는 싱글맘이 되었고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돌보게 되었다. 3년 후 그녀는 이라는 이름의 남자친구와 약혼했으며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떠났으나 그는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했고 이는 사고로 간주되었다. 이은혜는 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돈은 결국 약혼자의 가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약혼자와 약혼한 상태였음에도 그녀는 동시에 윤상엽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남성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약혼자가 사망한 후 그녀는 몇 년간의 연애 끝에 윤상엽과 빠르게 결혼했습니다. 윤상엽과 이은혜는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상엽은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연봉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윤상엽의 가족은 두 사람이 직장에서 만났다고 믿었으나 동료들에게 문의한 결과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어디서 만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했으며 윤상엽은 이은혜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이은혜는 TV 프로그램에서 2008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결혼 전 8년간 연애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윤상엽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이은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윤상엽은 경기도 수원시 반지하 원룸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임대하며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은혜는 신혼집에 거주했습니다. 신혼부부였던 두 사람은 그녀의 주장대로 주말 부부가 되었고 이은혜는 윤상엽에게 집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윤상엽의 집주인조차도 이들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윤상엽은 한 달에 한 번만 이은혜를 만났으며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항상 다른 남성인 조연수와 동행했습니다. 조연수는 이은혜의 친구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은혜는 윤상엽에게 월급을 모두 넘기라고 요구하며 그가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5개월 후 이은혜는 윤상엽 명의로 생명보험 4건을 가입하며 자신을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상엽은 매달 최소 7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높은 월 보험료와 한 번에 4건의 보험을 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혼 후 윤 씨는 거의 아내에게 복종하며 자신의 모든 돈을 넘기고 은행에 있던 모든 저축을 써버렸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윤상엽의 휴대폰을 복호화해 결혼 후 그의 은행 계좌 잔액이 0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은혜는 보험료의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윤상엽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상엽 사망 1년 후 경찰은 부부의 통신 기록을 디지털 복원했습니다. 윤상엽이 이은혜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과금이 끊길 위기에 처했고 컵라면도 살 돈이 없었으며 신발은 해져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재능 있는 직원이라는 그의 모습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상엽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는 것도 고려했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그가 아내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원했고 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상엽이 자신의 월급 전액을 아내의 친구로 알려진 조연수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연수는 이은혜의 연인이자 보험 사기를 공모한 공범으로 윤상엽은 음식을 살 돈조차 없었지만 매달 70만 원씩 생명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은혜와 조연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에 그녀는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이빙 여행 중 윤상엽이 사고로 익사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2차례나 그를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2월에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은혜는 윤상엽의 음식에 보거에 피와 청소를 넣어 독살하려 했으나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연인 조연수에게 왜 독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는지 불평했습니다. 5월에 이은혜는 경기도의 한 낚시터에서 윤상엽을 익사시키려는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상엽의 친구가 제때 도착해 그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시도는 가평 계곡에서 다이빙 여행 중 윤상엽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총 7명이 현장에 있었으며 대부분은 조연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윤상엽은 마지못해 늦은 밤에 그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조연수와 그의 일행은 물속에서 윤상엽을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며 그의 구명조끼를 잡아당겨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물을 무서워하던 윤상엽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조연수가 그를 다시 끌어당기며 구명조끼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윤상엽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멈추라고 외치고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수는 멈출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윤상엽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는 윤상엽이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과 강요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시간 후 저녁 8시쯤 다른 관광객들은 휴식을 취하러 돌아갔고 현장에는 이은혜와 일행만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은혜는 모두가 계곡의 높은 곳에서 물로 뛰어들자고 제안하며 윤상엽을 설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뛰어드는 것을 본 윤상엽은 자존심 때문인지 결국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들을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지만 아무도 그가 힘들어하는 동안 도와주지 않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윤상엽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구조 요청이나 도움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피해자가 죽기 전 생존하려고 몸부림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왜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소환하여 조사하며 두 살인범이 범행을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은혜와 조연수는 상황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사라졌고 이듬해 3월 말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지명 수배를 발부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이은혜와 조연수는 2022년 4월 당국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가 남편 사망 후 보험금과 유족연금을 타내기 위해 그의 살해를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사고로 위장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원이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각각 2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이은혜와 조연수의 변호인들은 살인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두 사람이 윤상엽이 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씨는 여전히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며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해칠 의도가 없었고 윤 씨의 보험금을 가로챌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이은혜와 조연수 사건은 단순히 가슴 아픈 범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삶에서 정직과 인간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거래해서는 안 되며 정의는 언제나 실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의 기만과 조작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경고이며 범죄자들이 아무리 깊이 숨기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실행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해 더 많은 흥미롭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